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선 사상 처음으로 뉴욕주에도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김민선 이민자 박물관 관장의 주선으로 탐 스와지 연방하원 의원 등 정치인들이 아동병원에 마스크 기부 전달식을 거행했습니다. 뉴저지의 누아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누아크에 경제 재개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저지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단계적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최측근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내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인 에이미 코니 베럿 인준안이 오늘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이 충돌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 11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 시민자유연합과 법률구조협회가 시위자들에게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해온 혐의로 NYPD를 고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10월 26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 대선 사상 처음으로 조교 투표를 도입한 뉴욕주에서 투표 첫날부터 수천 명의 유권자가 몰리는 등 사전 투표 참여율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상 첫 실시되는 대선 조기 투표에 뉴욕시 유권자들이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주에 비해 사전투표 도입이 늦었던 뉴욕주는 지난해 주의회가 사전투표를 승인한 개정선거법에 따라 첫 사전투표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뉴욕주는 11월 3일 실시되는 본선거에 앞서 투표소에 방문하는 조기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 등 두 가지 방식의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조기 투표가 첫날인 지난 24일 뉴욕주 내 가장 유권자가 많은 뉴욕시에서는 브루클린 바클리 센터와 맨하탄 매디슨 스퀘어 가든 등 주요 투표소에는 수천 명의 유권자가 몰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날 뉴욕시 각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뉴욕 KCS 한인봉사센터에서도 조기 투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I am an immigrant and voting is very important for me. I moved to this country from a country where there's no guarantee on voting from Venezuela. So, yeah, voting is a very important thing, a very important part of American democracy, and I am very proud to participate in it. 한편 미주 내 한인 동포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뉴욕 한인회를 포함한 각 비영리 단체에서도 KA Vote Task Force를 발족해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KA Vote라는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 안에는 전국적으로 여러 한인회들 또 비영리 단체들이 같이 노력을 합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인들이 누구를 찍든지 간에 이번 투표에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인 사회가 투표를 꼭 해야지만 우리가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우리가 우리 주류 사회에서 우리 권익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기 투표 현장에 예상외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이번에 실시되는 우편 투표가 실제 개표에 반영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 열정적 정치 유권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뉴요커들의 조기 투표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470만 명의 뉴욕시 유권자 중 총 330만 명이 참여해 본선거 투표율이 7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뉴욕주처럼 조기 투표소를 운영하지 않고 지역 곳곳에 기표를 마친 투표 용지를 넣을 수 있는 드랍박스를 설치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우편 투표 방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한인이민사 박물관 관장의 주선으로 탐 스와지 연방하원 의원 등 정치인들이 한인 사회의 이름으로 아동병원의 마스크 기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김민선 관장 주선으로 탐 수오지 연방 하원 의원과 에드워드 브런스타인 주 하원 의원 등이 오늘 베이사이드 세인트 메리스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 한인 사회의 이름으로 3,000개의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탐 수아지 연방 의원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러한 힘든 코로나 상황을 한인 사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인 사회도 가장 지금 힘든 것은 많은 분들께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증세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계시다. 그런데 각 지역의 교회들이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해서 어떠한 정신적인 버팀목을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 설명을 드렸더니 의원님께서 그러면은 오늘 꼭 교육을 통해서 목사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고 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교육에 와서 3,000개의 목사님들을 위한 마스크와 교육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브런스타인 주 하원 의원은 현재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전문 과학자, 의료진들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곳에 방문하기 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동포들에게 정신적으로 힘이 되고 있는 교육총회를 방문했습니다. You know,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such an important part of my congressional district. What's going on with politics, what's going on with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hat's happening in the community general. And so we decided to work together to try and help St. Mary's and the Korean American churches to try and bring masks so that the masks could be used for frontline workers here and the churches could help needy people within their communities that need masks and protective gear. 이날 양민석 회장을 비롯한 교협 목사님들께 감사패 전달식을 가지고 마스크 3,000개를 기부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각 교회 현실에 대해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 참 축복받은 게 우리 목사님들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커뮤니티의 커뮤니티 리더들이니까. 근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 이슈들을 못 알리는 게 지금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욕시에서랑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보호할 수 있는 메저들을 임플리먼트 하시고 우리 이제도 다시 다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전달식을 통해 김 관장은 한인 동포들이 어려웠을 때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현재 미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한인들이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공공 외교를 통해 마스크를 전달할 수 있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 사회와 한인 사회의 마스크 기부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 최대 도시인 누아크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여 경제 재개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내일부터 누아크는 유흥시설 폐쇄 조치와 비필수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제한하고 시민들에게는 불필요한 모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요크의 인구수는 에섹스 카운티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코로나 확진 건수는 에섹스 카운티 내 다른 도시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요크 대학병원의 CEO인 리사 로스너는 지난주에 이어 코로나19 신규 입원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요크 시장은 최근 해당 지역의 3일 연속 양성률이 평균 11%를 보이고 있고 이는 뉴저지 전체 양성률인 5%를 2배 이상 뛰어넘는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요크의 이스트워드는 양성률 25%로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스포츠 활동과 공원 이용 등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오는 27일, 즉 내일부터 적용되는 뉴요크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슈퍼마켓, 약국, 주유소를 제외한 모든 상점은 오후 8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당과 바의 경우 역시 저녁 8시까지 닫아야 하지만 5개 영업은 밤 11시까지 허용합니다. 이발소, 미용실, 네일샵 등은 예약 손님만 받아야 하며 실내에서 대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교사, 학교 관련 필수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레크레이션 센터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한편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4일
3월 9일 선포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보건권한법에 따라 주지사의 권한 아래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제시된 행정각부 부서 및 기관이 취한 모든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철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전역 코로나19 확산세도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을 넘겼으며 뉴저지도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 단계적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미전역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3,718명으로 하루 전 8만 3,757명에 이어 현재까지 계속 8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수치는 지난 7월 16일 7만 7,362명을 기록한 이래 최다 기록입니다. 특히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확진자 수는 870만여 명을 넘겼으며 사망자는 22만 5천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분석에 따르면 미 북동부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에서는 지난 4주 동안 새로운 사례가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어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140건 보고됐으며 8일 연속 1,000건을 육박하고 있어 경제 재개 진행이 중단되고 단계적 셧다운 조치에 들어갈 위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4주 동안 이전 4주에 대비해 80%가량 증가한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최근 2차례에 걸쳐 매일 2,000건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90만 명이 넘는 사례를 보고했으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인당 기준으로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루이지애나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은 3만 3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1인 기준 사망률로는 뉴저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증가세에도 코로나19 백신 대량 접종이 가능한 시기는 내년 말이나 되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유무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알 수 있지만 광범위한 접종이 가능한 시기는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최측근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내부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세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백악관 내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의문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들은 지난 25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정치 고문을 포함한 최소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알려진 마크 숏 비서실장과 정치 고문인 마티 업스 역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자가격리 없이 대선 유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1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뒤 20여일 만에 일어난 일이어서 내부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숏 비서실장과 업스 고문의 감염 외에 펜스 부통령을 수행하는 개인 비서 보좌관 제커 바우를 포함한 직원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좌관은 펜스 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전용기를 타고 유세 일정을 동행하는 수행원으로 백악관 내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같이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스 고문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밝혀진 이 보좌관은 업스가 양성 판정을 받은 당일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격리 중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펜스 부통령 측은 필수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CDC의 지침에서 예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 유세가 격리에서 면제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더 많은 측근들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 측은 선거 유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CNN은 펜스 부통령 측이
얼마나 많은 보좌진이 감염됐는지 구체적인 총계를 언급하기를 거부했으며 백악관 내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인 에미 코니 베르스 인준안이 오늘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김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지명된 에미 코니 베럴 제7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오늘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인준 표결에 반대해온 공화당 상원의원이 마음을 바꿔 찬성 쪽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로 5대3이 된 대법원의 보수대 진보 지형이 6대3의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재임 기간 4년 동안 무려 3명의 보수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면서 대법원의 보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올해 48세인 베럿은 대선을 불과 8일 앞으로 남겨놓고 오는 27일 최연소 대법관이자 미 역사상 5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전격 취임하게 됐습니다. 베럿은 빌 클린턴 전 대법관이 지명한 고 긴즈버그 대법관과 주요 쟁점에서 정반대에 서온 뼛속까지 보수의 아이콘으로 평가받는 인물로 임신 중절 반대, 총기 소유 찬성, 오바마 케어 비판, 이민정책 제한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관점을 견지해왔습니다. 베럿은 1972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 출생으로 테네시주의 로즈 컬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뒤 노터데임대 로스쿨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후 고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의 서기로 일한 뒤 워싱턴에서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2002년부터는 노터데임대에서 주로 법 해석 등을 가르치면서 법을 있는 대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지지해왔습니다. 베럿은 스라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 중 2명은 IT에서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운 증후군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을 출산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 11명이 체포됐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6일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란 단체가 중심이 된 트럼프 지지자들은 픽업 트럭으로 행렬을 구성해 뉴욕 전역을 누볐습니다. 이 픽업 트럭 행렬은 성조기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지지 문구가 인쇄된 깃발들로 장식됐습니다. 그러나 픽업 트럭 행렬이 뉴욕의 중심인 타임스퀘어에 진입한 뒤 마침 트럼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던 시민들을 막아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럭에서 내려 트럼프 반대파와 욕설을 주고받았고 주먹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격렬한 충돌 탓에 일부 시위자들은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NYPD 대변인에 의하면 체포된 11명 중 남녀가 섞여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질서한 행동과 정부 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5일 AP통신에 따르면 브루클린에서 한밤중에 순찰차 확성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친 NYPD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SNS에 게시된 동영상을 보면 이 경찰관은 이 모습을 촬영하던 행인에게 유튜브에 올려보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더모세이 NYPD 경찰국장은 트위터에서 이 경찰관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경찰관은 정치색을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날 트위터로 근무 중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NYPD 경찰관은 누구라도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현재 NYPD는 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지입니다. 뉴욕 시민자유연합과 법률구조협회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벌어진 인종차별 시위에서 NYPD의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대해 NYPD를 고소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의 잔인한 사건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도시의 거리로 나와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 현장에서 NYPD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한 시위대를 대신해 뉴욕 시민 자유연합과 법률구조협회는 오늘 NYPD를 고소했습니다. 26일 브루클린 이글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NYPD가 시위대를 캐틀링이라는 기술로 가격하고 몇 시간 동안 구금하는 등 경찰로서의 행동을 억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원고는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팔이 부러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시민자유연합과 법률구조협회는 11명의 원고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과 시위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경찰 훈련,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에 대해 신속한 징계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법원에 경찰서의 위헌 조치를 선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 법무장관인 제임스에게 NYPD 경찰이 무차별한 폭력을 가했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제임스는 지난 7월 예비 보고서에서 시위자들로부터 1,300건 이상의 증거물을 받았으며 NYPD 경찰이 시위자에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여 무분별한 후추 스프레이 사용과 총기를 휘두르고 차량이나 자전거를 시위대에게 밀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6월 시위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 시위라고 말해 비난받은 바 있습니다. 리벌맨은 경찰이 아이들처럼 통제하지 못하는 행동을 멈출 때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삼성그룹 총수이자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로 키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향년 78세로 지난 25일 오전 5시에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탁월한 미래 비전 제시를 바탕으로 삼성그룹을 한국 대표 기업을 넘어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스마트폰, 반도체, TV 부문에서 세계 시장 1위인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한남체인이 오늘부터 코로나19 퇴치 고객사은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한남체인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소독 물티슈 1만 개를 카운터에서 선착순으로 무료 증정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 1차 수혜자를 대상으로 식품 교환권 배분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배분은 심사를 거쳐 총 772가정이 선정됐습니다. 뉴저지 훈민학당 한국학교는 매년 연말 한국 독도 경비대원들에게 위문 편지와 위문품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독도 지킴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독도 경비대원들에게 위문품과 위문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앞서 뉴욕주 사전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